네, 비하인드 뉴스 정치부 이성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시작할까요? 네, 첫 번째 이슈 바로 보겠습니다. 경주가 끝나고 난 뒤 2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열린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성공적이었다는 평가가 좀 일반적인데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외교상으로 얻은 게 없다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작 행사가 끝난 직후 경북을 찾아가서 이번 에이펙이 경북도 도약에 발판을 마련했다라고 평가를 했죠.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지사님의 뜨거운 경북 세일즈가 경북이 새롭게 도약할 발판을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권의 브릿지 외교는 실패로 끝났지만 경주를 중심으로 한 우리 전통 문화와 경북의 아름다움이 세계에 자, 다시 말해서 이재명 정부의 정상 외교는 실패했지만 행사 자체는 성공했다라는 주장인데 들어보면 좀 모순적인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정부는 실패했고 경북은 성공했다 이런 얘기네요. 외교 성과가 없었다면 아무리 행사 자체가 문제없이 잘 치러졌다고 하더라도 아쉬움이 남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성과나 역할을 축소하려고 의도적으로 지자체의 역할을 부각하고 있다라고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철호 지사님이 수고가 많았다. 에이펙의 성공은 국민의힘과 국회의 전폭적인 지지 덕분이라고 했습니다. 웃음이 났습니다. 정상회담장에 들어가지도 않은 경북도지사 덕분에 에이펙이 성공했다니 실소를 자아냅니다. 자, 그러자 이제 이철우 지사도 오늘 자신의 SNS에 경주 에이펙으로 국격이 높은 대성공이었다면서 정치 논쟁이 유감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정청래 대표를 비판했다는 분석이 있고요. 다만 이제 민주당 주장은 이철우 지사가 아무것도 한 게 없다는 게 아니라 정부의 역할이 더 크다라는 데 맥락이 있다라는 것이죠. 에이펙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자체의 어떤 먹거리 행사 같은 지역 축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당연히 큰 역할을 하지 않으면 치러내기가 쉽지 않은 행사였던 겁니다. 예, 지난해 비상계엄이 있었고 또 조기 대선이 있었고 그래서 상반기에만 생각한다면은 에이펙이 잘 될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짧은 시간에 어쨌든 성공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철우 지사도 국민의힘 주장과는 좀 결이 다른데요. 어쨌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나 이번에 정상 외교를 통한 국익이 증진됐다는 점은 인정을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이름을 언급하는 데는 좀 소극적인 모습이 눈에 띄었는데 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걸 좀 보시면요. 자, 트럼프 대통령께 신라 금관을 선물해서 백악관 홈페이지에 전시가 됐다. 또 자, 밑에 시진핑 주석은 경주 박물관 행사에서 신라와 당나라의 깊은 인연을 언급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트럼프 대통령한테 신라 금관을 주고 또 시진핑 주석과 경주와 당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사람, 바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모습 눈에 띄고 있습니다. 예. 자, 또 하나 이제 윤 전 대통령의 멘토로 불렸던 심평 변호사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는데 자, 이번 에이펙 성공적이라는 평가가 있는데 도지사, 시장, 국회의원들의 노고가 대단했고 경주 시민들이 자발적이었다라고 적으면서 정작 이재명 대통령이나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경주 에이펙은 저도 현장 가서 일주일 동안 방송을 했는데 경주시, 경북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 경찰, 소방, 의료진 뭐 빼놓을 수 없을 만큼 너무 많은 그런 주체들이 다 일궈낸 행사죠. 물론 중앙정부도 큰 역할을 했고요. 다음 이슈는요? 자, 두 번째 이슈 바로 보겠습니다. 박진영의 정치 진영. 자, 박진영 가수 겸 JYP 대표 많이 잘 알려져 있죠. 자, 장관급인 대통령직 속 대중문화교류위원장직을 수락을 하면서 연예계와 정치계 모두에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 자, 어젯밤이었습니다. 한 예능 프로에 출연해서 자, 강훈식 실장의 제의를 받고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여러 사유를 대며 거절했는데 그 사유들을 다 해결해줘서 차마 거부할 수가 없어서 수락했다라는 비하인드를 전했고요. 예. 특히 그 자신이 어느 정치 진영에 속해 있는지도 직접 밝혀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예. 그동안 정치 성향, 진영 이런 걸 드러내지 않았는데 이번에 공개를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참고로 이 박진영 씨 입은 옷을 보면 김구라 씨에 따르면 미국 공화당 진영 같다라고 농담을 하기도 했는데 자, 바로 박진영 씨 이야기 들어보시죠. 30년 동안 연예인을 하면서 이제 정치 성향이나 신념 이런 거 안 밝혔는데 차라리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냥 차라리 말을 할까. 결과적으로 그 시대 상황과 다른 나라를 보면서 그 균형을 잡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느 쪽 진영에도 속할 마음이 없고 저는
진보 진영도 보수 진영도 아닌 박진영입니다. 사실상 중도를 표방했다 이런 예.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예. 기억을 되돌려 보니까 박진영 씨가 과거에도 정치권에 K-팝과 관련한 조언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박진영 씨는 진보 보수 정권 막론하고 K-팝 발전을 위해서는 자신의 역할을 해왔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몇 가지 사실을 보겠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이죠. 청와대에서 열었던 행사 토론회에 가서 저렇게 블루톤의 시스루 옷을 입고 흰 가죽 바지가 더 화제가 됐었죠. 앞과 뒷사람들의 그 표정이 인상적이었는데 오히려 저 시절에도 차세대의 성장 동력으로 K-팝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예. 또 이명박 정부 당시에는 아예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으로 또 활동한 적도 있었고요. 또 눈에 띄는 것은 박근혜 정권 때입니다. 당시에 그 친박과 비박 논란 한참 있었는데 그때는 정치 풍자의 어떤 요소로 쓰인 적도 있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JYP 보고 그 회사 친박 친박 그거 아니야? 친박 뭐 그거는 뭐 여기저기서 많이 얘기하는 건데 뭐. 그래요? 예, 여기까지 하죠. 잘 들었습니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